집 근처에서 고모부를 봤어요. 양현빈의 그 한마디에 차세리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 고모부를? 네, 옆에 있던 사람 공대한 아내 이희경, 그 여자였어요. 차세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30년 전 온정시장을 뒤집어 놓았던 공씨와 양씨 집안의 악연, 바람나 도망간 역사라 불리던 그 상처가 또다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터지면 끝입니다. 양가 집안은 물론이고 온정시장 전체가 들썩일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 양동익, 이제 막 상인회에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양동익에게 이번 스캔들은 치명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차세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안 돼. 무조건 막아야 해. 그 순간 차세리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아주 차갑고 계산적인 묘수가 떠올랐습니다. 한편 이희경은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사랑엔 국경이 없다잖아요. 그저 늦게 만난 것뿐이에요. 돈 주면 이혼해줄게요. 돈을 주면 떠나겠다. 이혼해주지 않으면 동네방네 소문내겠다. 남의 상처를 협박카드로 쥐고 웃던 여자 가증스러운 이희경. 하지만 차세리가 움직인 그날 이후 온정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렸고 이희경이 카페에 들어가면 대화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의 사건 하나로 가증스럽고 뻔뻔하던 이희경은 된통당했고 더 이상 온정시장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믿었던 불륜 상대 민용길마저 이희경의 곁을 떠났고 민용길은 아내 양동숙 앞에 무릎을 꿇고 가족 앞에서 사죄합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던 악녀 이희경. 결국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 죄값을 치르게 되는데요. 과연 그날 차세리가 꺼낸 묘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이희경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린 결정적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현빈아, 이 사실 너 말고 또 누가 알고 있니? 차세리는 숨을 고른 채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매서웠죠. 그날 공주와 씨랑 놀이터 근처 지나다가 봤어요. 고모부랑 공대한 아내 이희경이요. 순간 차세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겁니다. 30년 전 온정시장을 갈라놓았던 그 춤은 공씨와 양씨 집안을 피로 물들였던 그 바람의 역사가 또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터지면 끝입니다. 양동익, 이제 막 상인회에서 중심으로 떠오르는 남편의 앞길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차세리는 곧바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현빈아,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척해. 절대 먼저 입 열지 마. 양현빈은 새엄마 차세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세리는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차세리가 어떻게 양씨 집안에 들어왔는지 온정시장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집안, 가문, 권력, 그 모든 걸 지켜내기 위해 차세리는 단 한 번도 감정에 휘둘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달랐습니다. 이희경이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공씨 집안의 과거를 들먹이며 협박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 차세리의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남의 상처를 돈으로 협박하다니. 게다가 감히 사랑이라고 떠들며 시장 골목을 당당히 활보해? 차세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이희경, 당신이 그렇게 당당해? 그 당당함이 얼마나 허망한지 보여주지. 양현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고모, 이제 어떻게 해요? 괜찮을까요? 차세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이 엄마에게 다 생각이 있어. 그 미소는 섬뜩할 만큼 차분했습니다. 죄를 진 사람이 떠나야지. 어디서 불륜을 저지른 것들이 감히 사랑이라고 나불거려. 감히. 차세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침묵. 이희경이 스스로 더 깊이 빠지도록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 일 없는 척. 두 번째는 기록. 누가 어디서 만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누가 먼저 돈 이야기를 꺼냈는지. 차세리는 사람을 움직일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온정시장 상인의 단체방, 종친회, 그리고 30년 전 사건을 알고 있는 원로들. 소문은 막는 게 아니야. 방향을 바꾸는 거지. 뻔뻔하게 이희경이 협박 카드를 꺼내는 순간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족쇄가 될 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수, 민용길. 차세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는 겁이 많다는 걸. 가정, 체면, 아이, 그 무엇도 잃을 용기는 없다는 걸. 결국 먼저 무릎 꿇는 건 민용길이야. 이희경은 아직 모릅니다.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곳이 모래 위라는 걸.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발목까지 푹 꺼진다는 걸. 차세리는 창밖 온정시장 골목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랑? 웃기고 있네. 어디 한번 국경 떠나 살게 해주지. 이제 곧 이희경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모든 게 드러날 겁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공주와 문을 닫는 순간까지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30년 전
양가를 갈라놓았던 바람 사건. 그 지독한 악연이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다니.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이랑 양씨 집안이랑은 악연이다 못해 웬수야. 웬수. 주아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30년도 더 지났습니다. 그때 일로 두 집안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어른들 눈물로 다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하필이면 또 양씨 집안 사위라니. 머리가 복잡해진 주아가 한숨을 푹푹 쉬고 있을 때 방문이 똑똑 두드려졌습니다. 주아야, 엄마, 한성미였습니다. 딸의 표정을 본 한성미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너 뭐 아는 거 있지? 주아는 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오늘 난놀이터 근처에서 본 장면, 민용길과 이희경이 다정히 서 있던 모습, 그 순간의 싸늘한 느낌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도 한성미의 표정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희경이한테 단단히 일러뒀어. 주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돈만 받고 이혼해주겠대. 조용히 정리하겠다고. 순간 주아는 기가 막혔습니다. 상간녀 주제에 어떻게 저렇게 당당해요?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공주아가 알던 이희경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럽고 얌전한 척하던 며느리, 그 얼굴 뒤에 이런 계산이 숨어 있었다니. 지금 그럼 아빠랑 삼촌만 바람난 상대가 양신의 사위라는 거 모르는 거지? 한성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맞아. 아무도 모르게 정리하면 돼. 그 말이 더 불안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덮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일까요? 이희경은 이미 협박을 입에 올렸습니다. 이혼 안 해주면 나 바람난 거 동네방네 다 소문낼 거예요. 그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남의 집안의 상처를 무기로 들고 흔드는 사람을 조용히 보내면 끝날까요? 주아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돈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순간 이미 선을 넘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희경뿐이었습니다. 지금 집안 어른들은 조용히 덮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양씨 집안 쪽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특히 차세리, 그 여자는 절대 그냥 넘길 사람이 아닙니다. 30년 전 악연을 자기 손으로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고 있는 여자니까요. 주아는 불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거 조용히 안 끝날 것 같아요. 한성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이 집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희경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얕은 물 위에 서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마냥 불륜 사랑에 빠져 눈이 멀었죠. 하지만 곧 협박하며 돈과 이혼을 요구한 그 한마디가 자기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될 겁니다. 과연 누가 먼저 판을 뒤집을까요? 그리고 곧이어 이희경은 온정시장에 발도 못 붙이게 되는 결정적인 날이 찾아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 민용길은 괜히 물만 들이켰습니다. 차세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오셨어요? 그 한마디에 민용길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차세리는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 다 알아요. 민용길의 손이 멈췄습니다. 상대가 공씨 집안 며느리 이희경이라는 여자란 것도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용길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게 아니라. 차세리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혼하고 떠나시겠다? 눈에 불이 켜진 듯 했습니다. 그 여자가 받은 돈으로 얼마나 잘 살 수 있겠어요? 민용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차세리는 천천히 몸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양씨 집안이 돈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아셨어요? 차세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희경 헤어숍? 이미 알아봤어요. 그 건물 얼마 하지도 않던데요. 민용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희가 매수하면 됩니다. 건물주 바뀌는 거 어렵지 않아요. 차세리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월세를 감당 못할 만큼 올릴 거고요. 그것뿐인가요? 세리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든 따라가서 사는 동네마다 발 붙이지 못하게 할 거예요. 민용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랑으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지켜볼 겁니다. 이래도 자신 있어요? 민용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용길은 직업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도박, 주식, 투자라며 돈을 날린 전적이 수두룩했습니다. 그가 가진 건 체면뿐이었고 그 체면마저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차세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집에서도 당신 같은 사람 나가주면 좋죠. 돈도 안 세고.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근데 그 이희경이란 여자가 우리 집처럼 돈 잘 벌어준대요? 민용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사랑? 민용길이 붙잡고 있던 단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세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금 조용히 다 정리하고 집에 충성하세요. 그럼 어르신 모르게 묻어둘게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굴면 온정시장뿐 아니라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며 돈으로 괴롭힐 겁니다. 민용길의 눈에서 드디어 콩깍지가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감당할 수 있는 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차세리가 결정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난 얼마든지 할아버지께 지원받을 수 있는 입장이에요. 2번 다시 절대 그 여자랑 연락하지 말아요. 양동숙의 남편으로 민지우의 아빠로 돌아가세요. 그만큼 지원해드릴게요. 민용길이 숨을 삼켰습니다. 차세리는 담담히 덧붙였습니다. 잘 선택하세요. 그 한마디에 민용길의 머릿속이 번쩍였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바람이었나 봅니다. 다 정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차세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승자의 미소였습니다. 좋아요. 그 여자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오세요. 그럼 제가 당당하게 가게 하나 차려드릴게요. 차세리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이제 민지우 아버지로서 좀 기도 펴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민용길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도박판에서 마지막 판을 본 사람처럼 돈, 기회, 재기, 민용길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차세리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해? 아니었습니다. 길들인 것이었습니다. 민용길은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끝내겠습니다. 차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회는 한 번이에요. 이번에도 잘못 선택하면 그땐 기회 따위 없어요. 민용길은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용길은 가장 먼저 이희경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희경은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믿었던 남자가 이미 돌아섰다는 것을, 그리고 곧 맨몸으로 쫓겨나게 될 운명을 말이죠. 한편 이희경은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만 몇 번이나 들여다봤는지 모릅니다. 민용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이희경의 손끝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문자를 남겼습니다. 여보야, 해결됐어요? 전 이혼해준대요. 여보야는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까지도 이희경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민용길은 절대 자신을 버리지 못할 거라고. 몇 년을 이어온 관계였습니다. 돈도, 시간도, 비밀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선다? 그럴 배짱은 없는 남자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1분, 5분, 30분, 읽은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초조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지금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그렇겠지. 결국은 나한테 올 거야. 이희경은 자신을 선택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가던 무렵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민용길. 이희경의 입가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봐, 결국 나잖아. 통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 희경아, 잠깐 나올래? 목소리가 어딘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희경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골목, 민용길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이희경이 다가가자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짧은 한마디. 나 너랑 못 떠날 것 같아. 순간 공기가 멎은 듯했습니다. 뭐? 이희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당신 믿고 몇 년을 버텼는데 이제 와서 못 떠난다고. 하지만 민용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녀를 보며 번들거리던 그 눈빛이 지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바람이었던 것 같아.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바람? 이희경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바람이야? 민용길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정이 있는 남자는 결국 가정을 못 버려. 민용길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얼굴 보고 나니까 정신이 들더라. 그 말에 이희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난 뭐야? 나한텐 뭐였어? 민용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더는 잡아둘 이유도 의지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이희경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남자, 끝까지 자신 편일 거라 확신했던 사람. 그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텅 빈 공기뿐이었습니다. 나 버리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용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거였어. 그 말은 이희경의 자존심을 산산이 부수기에 충분했습니다.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사람, 가정을 흔들고 돈을 계산하고 사랑이라 떠들며 당당하게 굴던 사람. 결국 그 사랑이 가장 먼저 자신을 버렸습니다. 이희경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카드가 손에서 빠져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분류는 늘 그렇게 끝납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돌아가고, 그리고 남은 사람은 홀로 서게 됩니다.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은 결국 그 못을 자기 심장으로 되돌려받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이희경은 아직 모릅니다. 이 배신이 끝이 아니라는 걸,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이희경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옷가지 몇 벌, 화장품 가방, 통장과 인감도장, 서랍을 열고 닫는 손끝이 거칠었습니다. 그래, 나 혼자서도 살 수 있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용길이 돌아섰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건 아니라고. 희경 헤어숍만 지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온정시장 골목에 발을 들이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낯선 눈빛, 아니, 노골적인 경멸, 작게 들리던 속삭임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저 여자가 그 여자래. 가정 있는 남자 꼬드겼다며? 결국 버림받았다지 뭐야. 키득거리는 웃음이 뒤를 쫓았습니다. 지 무덤 지가 팠지. 가정 있는 남자랑 바람을 펴? 전현 진짜 못됐다. 온정시장에 저런 상간녀가 활보하다니 썩 꺼져야지. 이희경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가 지나가면 먼저 인사하던 사람들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며 웃던 얼굴들입니다. 그 얼굴들이 지금은 노골적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누군가는 혀를 찼습니다. 눈에서 불이 났습니다. 뭘 봐요? 이희경이 쏘아붙였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무기로 휘두르려던 양가 바람 역사. 하지만 그 무기는 결국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었죠. 그리고 온정시장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희경은 가문의 상처를 돈으로 흥정하려 했다는 걸. 사랑이라 떠들던 말이 결국 거래였다는 걸. 그 순간 이희경은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양가의 바람 역사를 무기로 삼아 자신을 여왕처럼 믿었던 여자. 결국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 모든 걸 잃고 맨몸으로 쫓겨나는 날.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정시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양동익의 집,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양선출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지팡이를 두 손으로 붙들고 있었고 양동익은 팔짱을 낀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양동숙은 고개를 숙인 채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민용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투자해볼까 하고 눈이 멀어 나갔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이마가 바닥에 닿을 만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겠습니다. 저 진짜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개를 든 그의 얼굴에는 초라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늘 허세와 변명으로 둘러대던 모습은 없었습니다. 양선출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 잘했다.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 양동익이 그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동숙이랑 지우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려. 다시는 우리 집안에 이런 일 없게 해. 민용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낮 안 가리고 일하겠습니다. 도박도, 주식도 다 끊겠습니다. 양동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말에 민용길에 눈이 번쩍 들렸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제야 실감한 듯했습니다. 양동익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 민용길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이번 선택 잘했다. 그 말 한마디에 민용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은 지켜보겠다는 의미. 그것만으로도 그는 숨통이 트인 듯했습니다. 나 진짜 열심히 살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번만큼은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실에 조용한 숨소리만 흘렀습니다. 한편 희경 헤어숍 앞에 선 이희경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유리문 한가운데 붉은 도장에 찍힌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경매 개시 통보.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덜덜 떨리며 종이를 떼어내려 했지만 테이프는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연체, 채권 회수, 강제 매각,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은 그녀의 성이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자리였고 당당하게 웃으며 사람을 맞이하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는 이미 텅 빈 의자들만 보였습니다. 휴대전화로 은행에 연락했지만 냉정한 안내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연체가 지속되어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 말이 망치처럼 머리를 때렸습니다. 민용길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그가 막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어떻게든 도와줄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섰습니다.
남은 건 빚과 경매 통보서뿐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이희경은 고개를 숙인 채 가게 문의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손, 붙잡을 사람도, 지킬 가게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한때 사랑이라 외치던 여자는 이제 맨몸으로 거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쥐고 있던 건 카드가 아니라 폭탄이었다는 것을. 결국 바람의 대가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남의 가정을 흔들고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한 죗값은 시간이 걸릴 뿐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한때는 사랑이라 포장했고 당당함으로 버텼고 돈으로 흥정하려 했던 선택들. 하지만 세상은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한 대가는 고스란히 자신의 눈물로 돌아왔습니다. 가정을 흔들었던 손은 결국 자기 삶을 무너뜨렸고 남의 심장에 박았던 못은 자기 가슴을 뚫고 말았습니다. 분류는 달콤하게 시작하지만 끝은 언제나 쓰디쓴 법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누구도 대신 치러주지 않습니다. 이제 30년을 이어온 공씨와 양씨의 악연, 정말 여기서 멈춘 걸까요? 한 사람의 욕심이 또다시 불씨를 만들었고 그 불씨는 두 집안을 다시 흔들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가 칼을 뽑았고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고 누군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겉으로는 정리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상처는 완전히 지워졌을까요? 비밀은 정말 묻힌 걸까요? 그리고 모든 걸 잃은 이희경은 이대로 조용히 사라질까요? 30년의 악연은 끊어낸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끝났는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지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